한여름의 물놀이. 정수는 다이빙 하듯이 발을 굴러 몸을 한 바퀴 휙 돌면서 푸더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첨벙 튀어오르고 이내 물거품이 부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정수는 물속에서 손과 발을 마구 휘저으며 위로 솟구쳐 고개를 내밀더니 입에서 물을 푸 뿜어내고는 푸아 시원하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까매진 얼굴에는 땀방울이 쫄 흘러내립니다. 해는 요놈들 뜨거운 맛 좀 봐라 하듯 우리 바로 머리 위에서 내려찝니다. 이따금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숨통을 콱 막기도 하고요. 거기다 오늘은 바람 한 점 없네요. 길려 풀잎과 밭에 자라고 있는 콩잎도 새들새들합니다. 그렇지만 벼는 더욱 꼿꼿해요. 이 한더위에도 어른들은 논매기 하느라 볕눈 여기저기 엎드려 있습니다. 우와, 진짜 덥다. 정수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한 말입니다. 시원한 아이스 깨끼 하나 깨물어 먹으면 좋겠다. 보기는 침까지 꿀꺽 삼키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스 깨끼? 목 타 죽겠는데 그딴 소리는 왜 하냐? 보기 젊아 전에 아이스 깨끼 장사했지? 그때 아이스 깨끼 팔다가 지가 먹는 게 더 많았다 아이가. 히히. 그만 쓸데없는 소리 치아라 덥다. 우리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어느새 발길은 아래들 사방모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못이 가까워지자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사방못에는 가뭄이 아주 심할 때가 아니면 언제나 시원한 물이 넘쳐 흐릅니다. 못은 넓기도 엄청나게 넓지만 깊이도 엄청나게 깊어서 어른 한 키 반이 넘습니다. 어떤 곳은 어른 2키 넘는 곳도 있지요. 그래도 물이 아주 맑아 밑바닥에는 물결이 흔들리는 물풀과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도 다 보입니다. 모기가 가장 먼저 옷을 훌훌 벗어 던지자마자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차거 푸. 보기 팬티는 뒤집어져 바로 목가에 내던져져 있지요. 정수는 다이빙 하듯이 발을 굴러 몸을 한 바퀴 휙 돌면서 푸덩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철벙 뛰어오르고 이내 물거품이 부르르 치솟아 올랐습니다. 정수는 물속에서 손과 발을 마구 휘저으며 위로 솟구쳐 고개를 내밀더니 입에서 물을 푸 뿜어내고는 뿌아 시원하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봉식이는 옷을 훌훌 벗더니 못뚝이 멀찍이 올라서 손에 침을 탁 뱉고 섰습니다. 그러더니 야 간다 이러며 마구 뛰어와 몸을 붕 뛰어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엉덩이를 빼뚤거리고 고추를 달랑거리며 뛰어오는 봉식이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절로 웃음이 나올걸요. 광수도 옷을 벗었습니다. 야, 호철아, 우리도 들어가자. 알았어. 그런데 젊아들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막 뛰어 들어갔지? 그래, 심장마비 걸리면 죽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 들어갔다니까. 우리는 준비 운동을 하고 물 내려가는 곳에까지 슬슬 걸어가 몸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오, 차거라. 차갑다. 광수가 나한테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아, 차거. 니도 맛 좀 봐라. 광수는 물길 아래쪽으로 후다닥 뛰어 달아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달려와 두 손으로 내게 물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우리 둘이는 그만 처음부터 서로 물싸움을 하게 되었지요. 야, 광수, 이제 그만하자. 알았다, 휴전하다. 광수도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난 주춤거렸습니다. 왜냐고요? 처음 형들에게 헤엄 배울 때였습니다. 논 옆 조그만 웅덩이에서요. 헤엄칠 줄 아는 형들이나 동무들은 물에 풍덩 뛰어들기도 하고 웅덩이 둘레를 철벙철벙 헤엄칠 동안 나는 웅덩이 둘레돌을 잡고 발로 물장구만 쳤습니다. 헤엄칠 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모르고 잡고 있던 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파,
두 팔을 철벙거리고 발버둥치며 물속에 쑥 내려갔다 올라오고 쑥 내려갔다 올라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날 보고 이러는 겁니다. 어이, 호철이 절마 웃긴데. 절마 한 봐라. 하하하. 호철이 절마 장난치네. 야, 호철이 장난 고마치고 온능 나온나? 나는 힘이 점점 더 빠졌습니다. 우프, 우프, 우프. 이때 태환이 형이 소리쳤습니다. 야, 호철이 절마 장난치는 게 아니다. 절마 헤엄 못 치잖아. 그러자 보기도 소리쳤습니다. 아, 맞다. 호철이 헤엄 못 친다. 형, 호철이 건지라. 나는 허우적거리다 힘이 점점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 물밑에서 나를 위로 밀어 올리며 웅덩이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셋이서 손을 이어잡고요. 나는 물 밖으로 끌려 나오자 먹었던 물을 욱 토해냈습니다. 보기가 내 등을 툭툭 쳐주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토해놓고도 잔디밭에 퍼들어져 누우니 하늘이 뱅뱅 도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나는 더워도 물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만 멀거니 바라보며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 호철아, 니도 물에 들어온나? 그래도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퍼런 물만 봐도 물귀신이 막 끌어당기는 것 같고 가슴이 쿵쿵거리기 때문이죠. 야, 어쩌라. 물 내려가는 데 있지? 저기서 헤엄치는 연습해봐라. 내가 헤엄 가르쳐 줄게. 여기 와봐라. 그래도 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날이 여러 날 지났습니다. 어쩌라. 헤엄 가르쳐 줄게. 여 와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니 빠져도 우리가 안전하게 건져준다 아니가, 아이가. 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니까 태환이 형이 좋은 방법이 있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쩌라, 정말로 안전하게 헤엄치는 방법 가르쳐줄게. 하여튼 여기 와 보기나 해라. 그러니까 보기가 물었습니다. 태환이 형, 무슨 좋은 수라도 있나? 그래, 새끼줄로 호철이 허리를 묶는 거라. 우리가 새끼줄 단디 잡고 호철이는 헤엄치는 연습을 하는 거라. 물에 빠져도 걱정 없어. 새끼줄 잡아당기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 아이가. 어때? 나는 태환이 형 말에 마음이 좀 끌렸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 땀 뻘뻘 흘리며 앉아 구경만 하는 것도 정말이지 엄청나게 속상한 일이지요. 야, 호철아, 정말 걱정 마라. 우리가 있잖아. 네가 물에 빠진다 해도 우리가 너 하나 못 구할까이 그렇하나. 그래, 새끼줄 단디 묶어갖고 하마 괜찮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그냥 왔다 갔다 해봐라. 이래 둘레돌 잡고 있다가 발로 딛고 있는 돌 밀면서 팔로 물을 한두 번만 끌어당기면 저쪽에 가잖아. 가서 이래 둘레 돋고 잡으면 돼. 이거는 얼라라도 얼매든지 할 수 있는 이따카이. 수봉이 형은 시범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줄을 허리에 메고 웅덩이 이쪽 저쪽 가까움부터 헤엄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와, 호철이 잘하네. 그래, 인자는 좀 더 먼 곳까지 한번 가봐라. 발로 이래 물장구를 쳐. 그리고 두 발로 물을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면 돼. 알았지? 나는 웅덩이 가운데서 몇 번이나 허우적거리며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허리에 묶은 새끼줄을 끌어당겨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차츰 물이 덜 무서워졌고 헤엄치는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처음 물에 들어가려면 주춤거려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지요. 내가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등수가 내 등을 밀치는 겁니다. 오, 야 광수, 니 한 보자잉. 난 등 뛰밀려 물에 풍덩 뛰어들게 되었지요. 우와, 광수 너 그러기가 한 보자잉. 광수도 다시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광수가 물에 솟구쳐 올라 헤엄치기 시작할 때 나는 슬쩍 물 밑으로 들어가 광수 다리를 쥐고 당겼습니다. 광수가 물속에 곤두박질쳤습니다. 헤헤, 나 잡아봐라. 푸 하고 나는 헤엄치며 마구 달아났습니다. 모두 물 밖에 나와 쉬다 다시 더워지기 시작할 때 태환이 형이 먼저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우와, 태안이 형 엄청 멀리 뛰네. 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까 봉식이가 빈정대며 한마디 했습니다. 얌마, 내도 태안이 형만치 할 수 있어. 한 볼래? 그런데 물에 뛰어들어간 태안이 형이 물속에서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다리를 뻗쳐 퍼덕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 태안이 형 왜 저래? 태안이 형 이상하네. 뭔 이상이 생긴 게 틀림없어. 쥐난 거 아이가? 맞다. 지난 거 맞아. 큰일 났다. 웃잖아. 삐덕대던 태안이 형은 두 손으로 뻗친 왼다리를 잡고 더욱 힘을 주어 뻗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정수가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걸 본 봉식이는 이랬습니다. 정수 절마 죽을락하나 들어가면 웃자긴데. 그 사이 태안이 형이 물 위에 올라왔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나온 태안이 형은 얼굴을 찡그리며 왼다리를 잡고 이리저리 뒹굴며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아, 아. 우리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형, 개안나. 태안이야. 어떤지 말해봐라. 야, 오늘 내 다리 좀 주물리라, 빨리. 우리는 태안이 형 다리를 막 주물렀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막 주무르니까 쥐났던 다리가 좀 풀렸나 봅니다. 형, 개안나. 우와, 내 죽을 뻔했다. 너고도 같으면 벌써 죽었을 끼다. 우와. 형,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물에 뛰어들자마자 다리에 쥐나가 간다 아니가. 인제 살겠네. 봉식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 그거 갖고 그랬겠쌌노. 태안이 형은 가자미 눈으로 봉식이를 노려보더니 머리통에다 주먹 꿀밤을 한 대 꽉 쥐어박았습니다. 뽕뽕이 시기, 니는 고마 입 닫아라. 아이씨 형, 왜 와 때리는데? 니는 남 죽는지도 모르고 그딴 소리는 하나. 내가 뭐라 했는데. 그러자 태안이 형이 뻘떡 일어나 봉식이 엉덩이를 발로 쳤습니다. 와 차는데 어디 자꾸 달라똥 시기 니 내한테 맞을래? 내가 와 맞는데. 태환이 형은 다시 봉식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러고도 더 때리려는 태환이 형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형 고마해라. 그래 이야 이제 고마해라. 그리고 봉식이 안마 니 고마해라잉. 봉식이는 씩씩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에서 나와 조금밖에 안 되었는데 또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오다 보니 논 옆 걸음자리에 난 개똥 참외 덩굴에 참외가 달린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덜 익었지만 우리는 그걸 따 우걱우걱 베어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덥다. 씹다. 뿡뿡이 배가 그래 고프나. 그 씹은 참외 꼭다리인 데까지 묻게. 집에 오니 어머니가 막 뭐라 했습니다. 이놈 자식 학교 갔다 빨리 안 오고 뭐 했드노? 너고 아버지가 빨리 와 소미기로 안 갔다고 막 뭐라 하던데. 엄마 손은 어디 있노? 너무 늦어갖고 너고 사촌이야 소미기로 가는데 우리 늑다리 딸려보냈다. 얼른 밥 한 덩어리 물에 말아먹고 묵고 가봐라. 나는 보리밥 한 덩이를 찬물에 말고 간장을 풀어 후를 마시듯 퍼먹고는 안골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요 매요 매미가 온 마을이 시끌시끌하게 울어댑니다. 오무 오무 철일의 형네 큰 황소가 도랑가 아카시 나무에 매어 주둥이를 치켜들며 울어제낍니다. 소목이 하러 갈 사람이 없는지 오후 늦게까지 매어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 되어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우리 늑다리를 몰고 넋밭골로 소매기로 갔습니다. 동무들 모두 그쪽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에는 저수지도 있고 저수지 훨씬 위 산골짜기에는 용소라는 소도 있습니다. 소는 모두 고삐를 뿌리나 목에 감아 산으로 올려놓고 용소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위에서 용소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시원스럽습니다.
모두 알몸으로 물에 풍덩풍덩 풍덩덩 뛰어들었습니다. 차거 차거라. 뭐가 찹딱하노 시원났구만. 차거라. 차거. 봉식이 물장구 치지 마라. 히히히. 우리는 물싸움하다 바위에서 용소에 뛰어내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야, 나 좀 봐라. 내 다이빙 솜씨 어떤지 한번 보란 말씀이야. 자, 간다. 정수가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다음 태환이 형이 내가 지금부터 진짜 시범을 보이겠다 이러더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몸을 거의 한 바퀴 돌아 뛰어내리는 모습이 정말 다이빙 선수 같습니다. 내도 형만큼 할 수 있어. 너거들 내 한 봐라잉. 봉식이는 태환이 형이 다이빙한 자리에 올라 뛰어내렸습니다. 오라, 봉식이 정말 제법이대. 우와, 뽕뽕이 잘하네. 그러니까 봉식이는 더 으스댔습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그런데 호철이 니는 꼬마 저 아래에서 뛰어내리라. 저 위에는 어질어질 해갖고 못할 끼다. 알았지? 웃기지 마, 짜스가. 나도 그 바위에 올라섰지요. 큰 소리는 쳤지만 바위에 올라서 보니 시퍼런 용소의 물이 마치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설마 죽기야 하겠나.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배 쪽이 먼저 물에 닿았는지 배가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뛰어내렸다는 게 어깨가 으쓱해졌는데 봉식이가 겨울에 썰매 탈 때처럼 또 속을 긁는 겁니다. 어이 호철이 니는 그래밖에 못 뛰어내리나. 우와 내 뛰내리는데 니가 못해준 거 있나. 니는 너가 엄마 저 좀 더 묻고 운이라. 뭐라 카노 새끼 진짜 내 실력 안 볼래. 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돋쳐서 무서움도 사라졌습니다. 너거들 이 호빵 실력 한 봐라. 자 간다. 나는 두 팔을 위로 쭉 뻗었다 아래로 내리꽂듯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만 물속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만 겁니다. 물에서 나오니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우와 호빵 대단하네. 우와 태환이 형도 그만큼 못할 낀데 호철이 네가 그래 높은 데서 할 수 있나. 그러나 나는 그 말들이 귀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지요. 그때 태환이 형이 소리쳤습니다. 오 호철이 니 가만히 있어봐라. 니 머리에 피나는 거 아이가. 그러네. 호철이 절마 머리 박았나 갑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짐짓태어난 척했습니다. 아프기는 돌에 쪼면 박았는데 뭐 그랬겠었노 걔한타. 그렇지만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머리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혹불이 불룩 솟아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철아 니 안되겠다. 피 많이 난다. 여 와봐라 빨리. 대환이 형이 나를 잡고 바위에 누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머리를 꽉 눌렀습니다. 봐라 네가 뭐 잘났다고 허세를 부리고 개쌌노. 그래도 호빵은 온감했어. 나는 그때야 싱긋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바위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짙은 초록색 나무와 풀로 우거진 숲을 열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 그리고 조그맣게 뚫린 하늘. 새들이 벌거벗은 우리를 보아도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천국이 바로 여기지요. 어느새 상그늘이 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저수지에서 누가 멀리 헤엄치나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봉식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멀리 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힘이 빠져 잘못하면 물귀신이 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들이 건져주었지요. 형들이 좀 까불지 말라고 해도 늘 허세를 부리곤 했지요. 물놀이하다 배가 고프면 가끔은 늑대 할배 산밭에서 참외서리도 하고 개구리도 잡아 구워 먹었지요. 때로는 옥수수도 구워 먹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요. 우리 마을 아이들은 읍내 학교에 고갈 때는 늘 지름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다니려면 큰 내를 건너야 해요.
물이 적을 때는 물 깊이가 무릎밖에 안 돼요. 물놀이 하기 딱 좋은데 그냥 건너기만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도 덥습니다. 시냇가 수양버들이 냇물 쪽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고 키다리 미루나무도 잎을 얄랑거리며 삐쭉 서서 내려다봐요. 매미가 소리를 더욱 높여 울어 제낍니다. 덥다. 우리 목욕하고 가자. 우리는 책 보자기를 냇가에 집어 던져놓고 옷을 훌훌 벗자마자 냇물로 첨벙 내달렸습니다. 신나게 달려 들어가다 물에 철퍼덕 엎어지면 또 일어나 마구 철벙철벙 달려요.